운영,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누리과정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활동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된 계획안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 학기 초에 준비된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이 유아의 흥미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일일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유아의 수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가 전날 보였던 반응이나 당일의 상황 변화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누리과정의 운영은 교사 주도와 유아 주도 활동 간의 균형, 대소 집단과 개별 활동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누리과정의 활동이 5개 영역 중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일과 평가, 주별 협의, 월중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한다. 실내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사는 다양한 흥미 영역을 실내외에 구성하여 유아의 활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흥미 영역은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흥미 영역에 제시되는 활동이나 자료는 주간 및 일일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발표, 토의, 게임, 관찰, 실험, 조사, 현장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여 유아의 학습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교사는 실내외 공간의 기능과 위치, 크기를 고려하여 쌓기 놀이, 언어, 과학, 수조작, 음률, 미술, 역할놀이, 모래, 물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흥미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다양한 흥미 영역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영한다. 이때 움직임이나 소음 정도를 고려하여 영역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유아가 방해받지 않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흥미 영역의 구성과 운영에서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아와 함께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누리과정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격려하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거나 장애가 있는 유아 등 유아의 능력과 장애에 따른 차별이 없이 교육, 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특수반 학급과 일반반 학급에서 장애 유아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기초하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보육 활동 계획 시 장애 유아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 교육 상황에서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를 배려한 환경과 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 유아는 각기 다른 장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교육 보육 내용을 구성하고 장애 유아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수 학습 방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장애 유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반학급별 활동이나 교재를 수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 유아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는 부모이므로 부모가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한다. 또한 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관계 전문가, 치료자들과 연계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부모 교육은 누리과정의 실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부모가 바른 부모 역할 및 유아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기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부모 교육은 가정과 기관 사이를 오가는 연락장이나 편지, 게시판 안내, 자유로운 대화, 대소 집단 모임, 수업 관찰과 면담, 자원봉사 활동, 부모 참여 수업,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건과 환경, 학급 연령 구성, 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며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 일과 교사 구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가정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지역 사회 간의 협력적인 관계는 교육, 보육 활동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과 특성은 교육, 보육 활동을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자원이 되며 가정, 지역 사회와 연계한 누리과정 운영은 가정이나 지역 사회로 하여금 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는 보람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직업, 취미 및 특기를 가진 가족 구성원과 지역 사회 인사들을 누리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나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 보육 활동에 적절히 반영하고 역사적 유적지나 산업시설, 문화시설 및 대학과 같은 지역의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누리과정 운영 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및 보육정보센터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누리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법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누리과정의 운영 평가에 근거한 교사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누리과정 계획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협의회, 현장연구, 수업 공개 및 참관 등과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체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유아 발달 및 교육 보육에 관한 직무 연수, 교육 및 승급 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의 경우 일반 교사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아 특수교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도록 재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나 한국보육진흥원 등은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연수 및 워크숍,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놀이는 유아의 생활이자 학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놀이를 하면서 유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삶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고 사고를 확장해 나간다. 놀이는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아가 정서적 긴장이나 두려움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된다. 놀이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인 의도가 중요하다.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가 자연스럽게 학습 경험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교사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는 교육 목표와 내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의도하는 교육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며 유아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하는 생활 주제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를 준비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 활동 주제에 몰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놀이 계획, 선택 및 수행, 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의 활동은 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몰두하며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자신이 흥미 있어하는 활동이 제공되었을 때 유아는 그 활동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이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 활동의 주제나 내용이 유아의 관심받기거나 흥미가 없는 것일 때 유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몰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유아가 보이는 관심과 흥미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유아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유아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유아의 흥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기보다 흥미 있는 활동을 반복하고 자신이 한 경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활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한 번 들려주는 것으로 치면 유아는 주인공에게 잠시 흥미를 가질 뿐 몰입할 수 없다. 유아는 반복적으로 읽는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관심과 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그림책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갖는다. 따라서 교사는 생활 주제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어느 한 부분에 몰입하여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하는 유아를 위해서 충분한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형성해 나간다. 지식은 유아가 습득하게 되는 사실, 개념, 정보 등을 말한다. 기능은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능력으로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유능성을 의미한다. 태도 및 가치는 가치 판단, 감정적인 성향,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흥미와 관련된 것이며 어떤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양식으로 호기심, 자세, 느낌 등이 포함된다. 유아가 배워나가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이를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유아는 발달 특성상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학습을 한다. 유아가 생활 속에서 하는 경험은 유아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유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중심으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배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학습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유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정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과 친구 관계 등에서 유아가 하는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유아가 습득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유아가 하는 경험을 학습의 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 즉 유아의 수많은 일상적 경험을 학습 상황으로 이끄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있을 때 가능하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는 교사나 또래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태도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제공되는 교육 환경, 제시된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동안에도 학습한다.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며 학습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핵심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방적인 것이다. 교사가 유아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은 상호작용이 아니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가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배움의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학급의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배워나가는 반학급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사는 교사와 유아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때 유아의 연령, 사전 경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 3세 유아가 처음 기관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격리 불안과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배려하여 상호작용하며 만 4, 5세의 유아에 비해 오감을 사용한 직접적 탐색에 보다 중점을 두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 4세 유아는 생활 문화적 배경이 만 3세보다는 확장되며 조금 더 구조화된 시간 구성이 가능하므로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나 대집단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만 5세 유아는 협동 능력과 규칙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며 선호하는 또래와 우정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또래 간 상호작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과 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배워나갈 때 분리된 내용 영역이나 분절된 교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 경험으로 배운다. 통합은 부분들의 전체에 관련시켜 결합해가는 과정이며 유아는 자신의 경험들을 통합하여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한다. 주제 중심의 통합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 학습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의 5개 영역과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유아는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 활동들은 서로 연관됨으로써 주제에 대해 효과적이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여름이란 생활주제 아래에서 여름의 날씨를 알아보는 활동, 여름에 보이는 곤충과 식물을 탐색하는 활동, 여름철에 먹는 음식과 옷차림,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한 활동들을 통해 여름이란 계절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날씨, 곤충과 식물에 대한 활동들은 자연 탐구 영역, 아름다운 계절 풍경을 느끼고 즐기는 예술 경험 영역, 계절 변화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둔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이들 활동들에 수반되는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영역의 관련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활동들을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교사는 주제 전개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유아의 반응과 흥미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 감으로써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실내 실외 활동, 정적 동적 활동, 대소 집단 활동 및 개별 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루 일과에서 교사가 계획하여 제공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 개별 활동과 대소 집단 활동, 휴식 등이 고르게 안배되어야 한다. 유아는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나 교실 외의 바깥 공간에서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받으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실외 활동도 매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날씨 관계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이나 신체 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야기 나누기, 동시 동화 듣기,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과 같이 활동성이 적은 정적인 활동을 한 후에는 게임이나 신체 활동과 같이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별 활동과 대소 집단 활동도 유아의 연령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실시되어야 한다. 만 3세 유아는 발달 특성상 대집단 활동보다는 혼자서 하는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 초에도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에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만 5세 유아는 대집단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지연하며 절제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4.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유아는 같은 연령이라도 각자 경험의 내용과 범위, 관심사, 학습 능력, 발달 수준, 가정의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사는 유아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활동을 제공하고 교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유아가 동시에 같은 것을 하도록 기대하지 말고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능력, 학습 속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소집단, 대집단 등으로 집단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교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애 상태와 발달에 적절한 보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사가 특수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특수 유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는 특수교육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판단되는 유아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그에 따른 개별 지도를 해야 한다.